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 이제 8월 31일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죠. 수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일단 뭐 미증시가 어제 선물이 그나마 조금 돌려주나 싶더니 냅다 또 뒤통수를 때리는 하락 마감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부분 아직 증시에 대해서 이제 금리 인상 자체는 분명히 계속 부각이 됐던 부분이긴 해요. 이제 어제 새벽 중에 뭐 요것저것 좀 많더라고요. 뭐 이란 핵합의도 있고, 이제 유럽 쪽에서는 뭐 파업이 있다 그러고, 그 인플레 가격 감당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돈 더 올려달라. 그리고 유가는 이란 핵합의, 뭐 사우디 증산 요런 얘기 나오면서 뭐 4% 5% 밀리고, 그러면서 미증시 자체는 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지수 찔끔 아침에 살짝 그 갭 떠주더니 그대로 또 밀려서. 근데 이제 지수 자체가 1%대다 보니까 뭐 와장창 또 깨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걸로 좀 봤을 때 이게 어제 이게 좀 돌려주면서 마감을 했으면은 금리 인상 뭐 별거 아니고 어차피 그 금융 보고 그 고용 보고서랑 CPI 보면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직 그냥 좀 하방에 대한 압력이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연말까지 좀 생각은 해두고, 금리 인상 자체가 그래도 또 이제 하락폭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상 키워드는 계속 나왔던 거라 막 엄청 신선한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눈치를 보려고 하는 거죠. 결국 지수 위치에 따라 항상 다른 건데, 이게 밀리고서 어느 정도 돌려준 상태, 이런 곳에서 악재는 더 세게 반응을 하고, 밀려 있는 자리에서 악재 나오는 거는 또 밋밋하게 그냥 반영 좀 덜 하거나 요 정도 느낌이 있기는 해요. 자, 그래서 오늘 뭐 질병청 입국정 검사 폐지 이런 걸로 갖다 이제 뭐 화장품 주들 뭐 반짝 하나 어제 뭐 움직이긴 했어요. 이치 환불이랑 한국 화장품 제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메인으로 보기에는 좀 좋은 내용은 아니고, 일단은 어제 반짝하고 윗골이 좀 많이 달았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기술적 반등 준화, 그다음에 갈등 깊어가는 미국, 중국, 미중은 미중 갈등, 이걸 좀 포커싱하면 되겠죠. 그리고 파월 물가 안정이 최우선이다. 당분간 높은 금리 유지하겠다. 요게 지금 이제 시장, 세계 시장을 며칠 동안 조금 안 좋게 몰아가고 있는데, 요것 때문에 욕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파월 오래 살 것 같아요. 파월, 아니 8월 고용 소비자 물가 주목해야 된다. 9월 2일 이번 주 금요일 주말 끼고 나올 텐데 고용 보고서, 그리고 그 보고서랑 9월 13일 CPI, 9월 21일 연준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을 토대로 연준 금리 인상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오겠죠. 그리고서 지금 뭐 빅스텝일지 자이언트 스텝일지 뭐 선택지는 많죠. 0.25, 0.5, 0.75, 1 이런 건데, 0.25랑 1은 조금은 확률이 낮으니까 배제시키고, 아무래도 0.5 아니면 0.75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또 파월 발언에 따라 0.75를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작 또 금리 인상 하고 나면은 그 부분에선 또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수 차트에서는 좀 그냥 무턱대고 지금 막 비중을 다시 좀 늘리고 그런 것보다는 최소한 이 구간 좀 내려와서 허우적거리는 거 횡보하거나, 혹은 CPI까지는 좀 보면서 생각을 하고 비중을 조절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뭐 차트 측면에서 이런 자리 이렇게 전 고점 돌파하고 지지해주고 이런 건 좋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종목이 지수 움직임 자체가 계속 좀 120 주변 오고 하면은 밀리는 모습들이 올해 내내 보이죠. 지수 상황이. 그리고 요거 잠깐 반짝 어제 반짝 돌려줬지만 미국 증시 선물 좋았었어요. 근데 바로 냅다 또 꽂는 거 보면은 지금 시황 자체에 대해서 투심이 좀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뭐 시장에서 뭐 또 안 좋은 뉴스 하나 툭 던지면 그거에 놀라서 또 기겁을 할 시장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지수 꼭 보셔야 되고, 테마 자체들은 좀 거의 비슷해요. 있던 거 뉴스. 좀 번거로운 게 이제 네옴시티에 대해서, 이게 어제 이벤트가 어찌됐든 있었고, 이 다음 이벤트는 이제 11월 빈쌀만 방안인데, 그거는 아직 좀 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좀 그런데 네옴시티 뉴스가 그나마 있는 것 중에 좀 가장 끌리긴 또 끌려요. 그래가지고 오늘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별주들 뭐 어차피 계속 보긴 봐야 되는데. 자, 어제 천연가스가 점점 밀렸어요. 지금 이제 9달러 주변까지 좀 밀렸는데, 네, 요번 주에 오늘부터 이제 노드스트림 이것도 폐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 딱 가스 가격에 대해서 뭐 에너지 상한제, 가격 상한제 뭐 이런 거랑 LNG 이용해서 뭐 이제 유럽 쪽에 보급 플러스 그 독일 가스 저장고 뭐 거의 80% 가까이 채웠다 뭐 이런 뉴스들이 있어서 그런지 지금 천연가스가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뒤에 이런 키워드로 또 부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채우더라도 이런 거 LNG 수출 제한 10월 혹은 전 세계적으로 겨울 앞두고 에너지 확보 전쟁, 아니면은 우리나라 뭐 대란 직격탄 가스비 인상 이런 것도 10월 요금 인상이 있다고 하니까 가스 관련주는 좀 과하게 밀린다 싶으면은 또 좋은 모습 한 번 정도는 보여줄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러시아, 프랑스의 가스 공급 가즈프롬이죠. 가스 공급 축소 통보했는데 하루도 안 돼서 또 전면 중단. 또 그냥 다 잠가 버리고, 요거는 이제 그 뭐 대금 납입 제대로 안 했다 뭐 이래서 잠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러운 연료에서 귀한 몸 된 석탄 소비량 9년 이내 좀 최대치 될 것 같다. 석탄 이제 세력주 대표적으로는 GS 글로벌이랑 KPF가 좀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던 게 LX 인터내셔널. 요것도 석탄 관련 주긴 하거든요. 얘가 수급이 쥐도새도 모르게 계속 들어오면서 올라오곤 있었어요. 얘도 이제 석탄 관련 주입니다. 얘는 좀 수급주여가지고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일단은 이렇게 석탄 관련 주들이 있다라는 거 9년 이내 최대치 될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천연가스 관련주들은 어디냐, GSE. 일단은 천연가스가 한 9달러까지이다 보니까 뭐 6,500원 요 구간을 좀 지켜주면 좋은데, 또 막 6,000원, 5,500원, 5,000원 이런 구간까지는 겨울 앞둬가지고 쉽게 저기까지는 안 내려올 것 같기는 하거든요. 저런 키워드들을 엮더라도 한 요 정도 오면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부담은 좀 덜 되는. 뭐 어차피 천연가스 관련은 원자재 테마다 보니까 비중 베팅하기 좀 그런데, 결국 겨울 앞두고 한 번 정도는 최소한 또 부각이 될 수 있지 않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슈 밋밋하고 전 세계 식량 대란에 대해서도 원래 있던 키워드가 거의 비슷해요. 핵심은 결국 이상기후이고, 지금 이제 식량 쪽은 두 가지 관점이 있죠. 식량 애들이 기본적으로 일단 기술적 반등을 꽤 많이 준 상태예요. 그래서 야, 니네 줄 만큼 줬는데 이제 또 밑으로 내려가냐. 이럴 때는 또 전저점 깨는 게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이랑, 여기서 지수 밀리고 해지 할 때 얘네들 그냥 무턱대고 또 움직일 수도 있는 해지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유럽 3분의 2 가뭄, 중국도 가을 쌀 수확. 이제 가을 오면은 쌀 수확을 하겠죠. 쌀 수확하는데 작년 대비해서 뭐 생산량 뭐 절반, 뭐 아니면 생산량 뭐 3분의 1밖에, 아니 3분의 2로 줄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나. 중국도 가뭄 비상 때문에 얘네가 일단 심각하긴 하다고 좀 생각이 되는 게, 인공강우를 시도할 정도라고 하니까 이게 그만큼 심한가 보구나. 뭐 세계적으로 지금 가뭄 키워드가 계속 있죠. 치솟는 가스값에 유럽 비료업체 빨간불, 비료 생산이 점점 줄어들고, 비료 생산 때문에 이후에 식량 생산도 또 수확량 같은 게 좀 줄어들 수 있지 않나.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뭐 인도 이렇게 식량 안보 고삐 젠다 등등 키워드들은 있는데, 자, 일단 식량 쪽은 좀 해지 역할로 보고 있어요. 여기서는 뭐 스윙이라던가 그런 거는 좀 부담스럽고, 일단은 지수가, 아니, 종목들이 시세는 주고 옆으로 기고 있기 때문에 이러다가 지수 밀리는 날 뭐 또 해지 하나, 그 정도 좀 관점. 그리고 물론 이제 이런 뉴스를 하나하나 끌고 와서 붙여주면 좋긴 하겠죠. 그래서 그 정도, 뭐 지금 적극적으로 매매하기보다는 일단은 해지로 돈이 쏠리는 걸 보면서 매매하는 게 조금은 더 수월한 섹터이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이제 9월 30일 테슬라 AI 데이. 잼스는 이거는 뭐 그냥 출시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거는 어차피 메인 재료는 못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까지 왔을 때는. 그래서 테슬라 AI 데이 9월 30일 휴머노이드. 그래서 로봇주들 안 그래도 튜링 로봇도 또 한 3,000원 깨지고 이런 식으로 뭐 121선 주변에서 슬쩍 좀 버티는 모습이지 않나. 로보로브도 이런 밑에 구간 SB 시스템즈는 조금은 종목이 좀 살짝 잡스러운 건 있는데 시총이 워낙 작죠. 350억 막 이러니까 그 미치니까. 얘는 이제 테슬라 키워드 뭐 테슬라의 부품 납품 로봇 납품 이런 걸로 엮일 수 있고, 유일 로보틱스는 항상 신기하다 보면서 시세 주고 죽을 법한데 또 끌어올리고 또 이렇게 해놓고 3번 끌어올렸으면은 돌파를 하던가 죽어야 되는데 또 끌어올리고 있어요. 에브리봇은 뭐 무중이 1대1이라서 너무 부담스러운 건 아닌데 저는 무중 관련 종목을 좀 좋아하진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음 달 30일 테슬라 옵티머스 시제품, 이게 일론 머스크가 좀 엄청 괜찮게 어필을 하다 보니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건 뭐 주식이랑은 좀 별개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 어렸을 때 뭐 이제 공상과학 영화 같은 것들, SF 영화 이런 거 봤을 때 로봇이 처음 봤을 때는 와 신기하다, 저런 시절이 올까 싶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제 또 어느 순간 컴퓨터를 손 안에 들고 다니고 있고, 또 이게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죠.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 좀 궁금하긴 합니다, 사람으로서. 자,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은 10월 베를린 국제회의 정도 키워드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매매할 건 아닌 것 같고, 얘네들은 뭐 사태 안 좋더니 결국에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거 재건업체도 뭐 안 나오고 뭐 어떻게 됐나 해가지고 일단은 베를린 국제회의 정도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 계속 마셜 플랜보다 규모 크다 하면서 뭐 마셜 플랜 어필하면서 막 700조, 600조 금액도 꽤 나오기는 하거든요. 물론 재건은 종전에 다가오는 그런 액션이 보일 때 가장 좀 좋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종전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뭐 5년이고 10년이고 내내 이어지진 않을 거고 올해 아니면 내년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 끄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얘네들 규제, 제재 때문에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에서 에너지로 갔다가 에너지 안보 지금 발생한 게 결국 러시아 때문이잖아요. 전쟁 침공하고 러시아가 천연가스 잠그고,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에너지 가격들, 그걸로 갖다 수익을 좀 많이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뒤에서. 자, 그래서 아유 나쁜 놈들. 그래서 에너지 가격 계속 좀 오락가락하지 않을까. 그 다음 이제 시장에서 좀 뚜렷한 거에서는 요걸 좀 메인으로 보고 있어요. 빈살만이 11월 방안 정해진다면은, 그래서 12조 사우디 원전 요거 얘기, 특히 한국 러시아 2파전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번에 이집트 엘다바 이런 것도 좀 수주를 하고 그것도 사우디 쪽에 좀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그리고 네옴시티에 대해서도 현대물산이랑 삼성물산이랑 현대건설이 일단 수주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이어질 수 있는, 파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엄청 많지 않나 싶거든요. 원전업계 이집트는 시작일 뿐이다. 본 게임은 체코, 사우디, 폴란드. 방사능 요거는 이제 오늘부터 해서 뭐 주말 껴가지고 이거 사찰 지금 진행 중인데 원전 시설 피해를 확인하고 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죠.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지원단이 출발을 했고 이제 요거를 시작하면은 뭐 사태에 대해서 언급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심한지 아니면 그냥 아직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나올지. 근데 사찰을 간 부분을 통해서 봤을 때는 뭐 조금 덜하더라도 어느 정도 어필을 하겠죠. 아 이거 지금 이렇게 하다가 더 큰일 난다 하면서.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래서 이런 거는 안 좋은 얘기 나오면 제염 관련 주들, 요거 요오드, 알약이랑, 자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원전 수명에 대해서 좀 계속 늘리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여기저기 계속 보여요. 에너지난 플러스 탄소, 저탄소 중립, 뭐 넷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산업부 장관 체코 폴란드 우리 원전에 호의적이다, 유리한 위치에 있어. 이런 거는 나중에 원전 실제로 사업 보고서 제출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멘트이지 않나.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정책에 대해서 탈원전 폐기 공식화, 2030년 원전 비중 계속 늘리겠다. 자, 그 다음에 네옴시티에 대해서 중동부 모나, 원희룡 650조 신도시, 사우디 네옴시티 진출에 기술 국력 총동원하겠다. 이게 어제 시간에서 나온 뉴스예요. 그 다음에 사우디 네옴시티 이제 부사장, 태양광이랑 원자력 등 재생에너지 개발이 가능한 파트너 찾는다. 그래서 어제 대명 에너지가 요 이슈로 갖다가 상한가를 보냈죠. 상당히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 가능한 파트너를 찾는다. 그럼 네옴시티는 이제 건설도 건설인데 신재생 에너지 섹터도 시원하게, 뭐 물론 이제 네옴시티 자체가 그 신재생 에너지로 돌아가는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구상도 애초부터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번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키워드를 붙였고, 뭐가 됐든 어제 시간에서 움직였죠. 여태까지 네옴시티로 갔다가 신재생 에너지가 좀 시원하게 움직였던 기억은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일단 키워드를 확실하게 좀 엮어주지 않았나. 그리고 삼성, 현대, SM 엔터테인먼트랑 팀코리아 구성해서 670조 사우디 네옴시티 수준 나서겠다. 내년 1월에 뭐 사우디에서 콘서트하고 뭐 그런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뭐 계획 중이라고는 하는데, 일단 SM 시리즈까지 설마 네옴시티 요거에 엮이나 궁금해가지고 좀 SM은 종목에 끼는 나쁘지 않거든요. 얘가 여기서 여기가 그거였죠. 카카오한테 이제 지분, 카카오가 좀 뭐 인수한다. 그걸로 갖다가 여기까지 6, 7, 8월부터 여기서 뒤에 막 다 이렇게 움직였던 거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개 중 한 7, 8개는 카카오예요. 막 이렇게 시세 줬던 것들. 카카오가 뭐 인수한다, 뭐 지분 얘기 오가고 있다, 뭐 비슷한 내용인데, 그걸로 하다 계속 반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SM까지 저런 키워드들. 자, 거기다가 추자도 서쪽 해상풍력 발전 사업 인허가 신청 준비, 미래 먹거리 수소경제 좀 선점하라, 국내 기업들 투자 속도. 수소 관련해서도 계속 수소 우리나라 법안이 11월인가 뭐 하나 있죠? 11월인가 12월 이때 뭐 수소 법안도 있습니다. 오늘 신재생 에너지랑 같이 엮어서 아리백부터 해서 뭐 미국 인플레 감축법 규정 위반 소지 높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중간 선거든 뭐 끝나고든 어필을 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리튬이 또 사상 최고가라고 해요. 3년 새 9배 올랐다. 뭐 하얀 석유 이런 얘기들. 자, 그래서 이제 뭐 원전은 일단은 그 다음 그 빈쌀만 방한 이슈를 좀 보면서, 얘네들은 워낙 좀 잘 버티죠. 그래가지고 그거는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사우디 관련해서 네옴시티, 일단 건설은 한미글로벌이 또 이렇게 시간에 좀 움직이긴 했습니다. 근데 얘는 좀 세게 오르면 단기가율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단기가율은 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히림 뭐 등등 여기 네옴시티 건설 관련주, 그 다음에 뭐 수소 이런 것들도 그린 수소 키워드 해서 붙일 수도 있죠. S에너지는 수소, 태양광 둘 다 좀 엮여 있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그린류들에 대해서 뭐 신재생 쪽도 그런데, 태양광 키워드가, 태양광 애들이 일단 수급이 대장도 그렇고 안 빠져요. 이탈을 안 해요. 지금 세계적으로 갖다 좀 태양광이 좋아서 그런지 미국 시장에서도 지수 대비해서 태양광은 좀 선방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인플레 감축 법안 때문이겠죠, 걔네들은. 그래서 이런 태양광 애들, 대표격 애들이랑 어제 시간에서 대명, S에너지, SDN, 신성ENG 등등 이런 식으로 갖다가 시간에 좀 반응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네옴시티 키워드가 이게 어제 나온 거다 보니까 좀 여기서 더 치고 나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반대로 니네 말고 좀 갈만한 애가 있냐? 이런 생각까지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건 좀 당일재료 소멸 이렇게 갈 수도 있다 보니까 좀 조심은 하셔야 돼요. 그린 뉴딜도 특히 시간에 안 뜬 게 아니라 갭이 좀 많이 떴죠. 아침에 갭은 좀 뜰 텐데, 여기서 이제 갭 뜨고 하는 매매는 자신이 좀 자신 있으신 실력 대응 같은 거 잘 되시는 분들 위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2차전지 원자재 쪽들 그래서 뭐 포스코 케미칼, 포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그 다음에 얘네들 움직이고 하면은 미래나노텍 등등 해서
2차전지 그 원자재 관련 주까지 리튬 또 최고가라고 하니까. 자, 그리고 방사는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본계약이 체결됐고, 그 이후에 이제 지금 남은 거는 호주 레드백 장갑차, 그 다음에 FA50 폴란드에 뭐 좀 수출 이런 것들 얘기 정도가 좀 남아 있지 않나. 그걸로 갖다 이제 한국항공우주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디펜스 엮어서 요 정도를 좀 보고 있고, 얘네들은 결국 수급주입니다. 현대로템이 수급 시원하게 들어오다가 지금 이제 3일 동안 수급 그대로 뱉어내고 있죠. 계약 끝나니까. 그런 부분들. 이거는 뉴스 좀 더 붙여주나. 자, 그리고 박셀은 이제 내일부터 데이터 발표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원래는 이제 그 데이터 발표 전날에 최대한 좀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내일 좀 날 세우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일단 결과 재료 오픈에 대해서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기는 해요. 물론 얘는 이제 차트가 좀 많이 내려와서 여기서 뉴스 하나 좀 좋게 그 재료 발표가 나쁘지만 않게 나오면은 한번 좀 탁 튀어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즉 선반영이 어느 정도 많이 밀렸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재료가 첫 번째로 좋게 나올지 안 좋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임상 일상 때 데이터는 워낙 좋긴 해가지고 요 기대감은 좀 있기는 한데, 저거랑 별개로 항상 바이오 재료는 모릅니다. 좀 복불복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 뭐 좀 수급 들어오면서 한번 끌어올려 주나 그 정도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게 아니면 저도 결국엔 또 손절로 좀 넘어가지 않을까. 그 다음에 HLB 유럽 아마켓 리보세라님 간암 1차 치료제 임상 발표할 거다. 자, 그 외에 뭐 이제 게임주,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게임주 같은 경우 넥슨 게임즈가 요번 달이 이제 6개월 돼가지고 상속세 그 내야 되는 그런 시즌이거든요. 근데 아마 이쪽 지금 그 내용을 봤었는데, 상속세 신고하고 연부 연납 제도 활용해서 일단은 뭐 지분 매각보다는 지분을 좀 갖고 계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또 혹시라도 뉴스 뭐 좀 묘하게 좀 엮어주는지 이거에 대해서 지분 뭐 매각 가능성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뉴스 붙여주면 그걸 또 좀 반짝 반응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히트2 출시 5일 만에 뭐 매출 1위 이런 게 있기는 합니다. 근데 히트2 좀 재미없어 보이던데. 일단 앱스토어에서 히트2가 매출 1위를 차지하긴 했어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는 요번 달 VR 10월 나온다. 요번 달이 아니라 다음 달이죠. 다다음 달. 그 다음에 저는 결국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애플, 구글 이런 글로벌 대기업에서 이런 AR 메타버스 관련 글라스 출시하는 게 조금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반응하기에는. 자, 그래서 지금 시장 좀 개별주 이슈들이 좀 많기는 합니다. 뭐 캠트로스 같은 경우는 얘가 옛날에 이것저것 엮여 있거든요. 2차전지 쪽도 엮여 있고, 얘가 탄소 쪽도 관련해서 엮였던 걸로 알거든요. 탄소, 중립, 뭐 저탄소도 있고, 얘는 종목이 예전부터 살짝 묘해요, 움직임이. 뭐 뉴스 같은 걸 화끈하게 붙여주진 않는데 갈 때는 또 엄청 괜찮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개별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폐배터리 애들, 어제 세비캠, 성일하이텍 이런 애들 또 시원하게 움직여줬었죠. 이런 폐배터리도 눈에는 둬야 되고, 개별주에서는 금양, 미래나노텍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눈에는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보지 않을까. 시장이 네옴시티는 이제 당일 제로 소멸로 갈 수 있다 보니까 좀 조심은 하셔야 되는데 볼 게 없어요. 일단 뭐 리튬이라고 하면은 최근에 엮였던 게, 일단 수산화 리튬 뭐 미래나노텍도 있고 한데, 웰크론한텍이랑 그 다음에 이수화학이 차트는 좀 좋긴 하더니 이 자리 좀 돌파하고 또 시원하게 가고는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리튬 키워드에 엮어주나. 근데 웰크론한텍도 종목 끼는 아시죠? 끼는 좋은데 튀는 건 좋은데 윗골이 엄청 심해요. 얘는 종목 운동 움직임 막 좀 거칩니다. 이런 식으로 얘는 좀 시세 줄 때 정리를 해야 되는 애들이다 보니까 좀 매매하기 좀 적합한 애들은 아닌데, 리튬 키워드에 대해서 있다 보니까. 자, 그래서 네옴시티, 태양광, 뭐 풍력 이런 그린 뉴딜까지 해서 여기는 볼 게 없어서 일단 두는 느낌이고, 좀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어제 일단 갭도 떠서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갭이 안 떴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시간에 어제 상한가도 보냈겠다. 시장이 어제 일단 재료가 나온 건데 여기서 재료 소멸로 가냐 아니면 시장이 할 거 없으니까 뭐 이것저것 뉴스도 붙이면서 더 움직여 주냐 그거. 그 다음에 이제 패배터리는 자리가 이제 엄청 높아요. 패배터리 이런 거 뭐 5일선 계속 타고서 올라오고 있었는데 뭐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제 좀 부담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5일선 이격도도 조금 있고 이런 거는 이제 갑자기 한번 쾅 하고 밀릴 수 있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패배터리는 눈에 두면서 분명히 추세가 강해요. 5일선 위에서 계속 놀고 있으니까 광기 구간인데 그런 곳에서 매매할 때는 좀 대응 실시간으로 잘 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원자재, 리튬 키워드라던가 아니면 포스코 케미칼, 코스모 시리즈들 어제도 좀 괜찮았죠. 뭐 이제 금리 인상 여파 때문에 미국 시장이 아직 좀 힘이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키워드는 은행, 애들, 제주은행, 푸른저축은행 금리 그거 좀 부각이 되면 얘네가 움직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원전, 개별주 등등, 그 다음에 이제 지수가 밀렸는데 원유랑 식량 얘네들이 일단 가격이 하락을 했어요. 아니, 원유랑 천연가스가. 그래서 식량이랑 품절주 뭐 양지사, 신라섬유 요 정도를 좀 같이 묶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상태가 좀 좋아 보이진 않죠. 개별주에 좀 더 힘을 써야 되는 것 같고 매매 난이도가 높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좀 지금 시장에서는 무리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지수 돌려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밀리고 나니까 또 분위기가 며칠 사이에 지금 급 반전이 됐죠. 여기까지만 했을 때 좀 이거 막 850 막 돌파하고 900 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했던 게 지금 일주일? 1, 2주밖에 안 됐어요. 일주일, 2주가 안 됐어요, 지금. 근데 그 며칠 사이에 뭐 물론 이제 파월이 잭슨홀 미팅에서 강하게 언급을 한 것도 있는데 잭슨홀을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올해 시황은 이런 식으로 좀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하시면서, 자,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